여러분, 우리가 흔히 천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를 암산으로 척척 풀어내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우주의 법칙을 발견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의 지능을 부러워하며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저런 머리를 가진 사람은 주식 투자도 기가 막히게 잘하겠지? IQ가 높으면 복잡한 차트나 재무제표도 한눈에 꿰뚫어 볼 테니까 당연히 부자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투자의 역사는 참으로 짓궂게도 우리의 이런 상식을 비웃기라도 하듯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곤 합니다. 여기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두뇌를 가졌다고 평가받는 남자가 있습니다. 떨어지는 사과를 보며 만유 인력을 발견하고 미적분학을 창시한 과학의 신 아이작 뉴턴입니다. 그의 IQ는 추정치로 무려 190이 넘었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 완벽한 천재 뉴턴이 주식시장에서는 그야말로 처참하게 패배했다는 사실을요. 그는 자신의 자산 중 엄청난 금액을 투자했지만 결국 남은 건 반토막난 계좌와 뼈저린 후회뿐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가 죽기 전까지 내 앞에서 남해라는 단어를 꺼내는 놈은 가만두지 않겠다며 치을 떨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진짜 재미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뉴턴이 탐욕에 눈이 멀어 허우적대던 바로 그 시기, 같은 하늘 아래 똑같은 런던 땅에 살고 있던 또 한 명의 천재가 있었습니다. 그는 뉴턴처럼 복잡한 수학 공식은 몰랐습니다. 대신 그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름다운 선율을 만드는 음악가였습니다. 바로 음악의 어머니라 불리는, 사실은 거구의 아저씨였지만 우리에겐 어머니로 더 익숙한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핸델입니다. 놀랍게도 핸델은 뉴턴과 똑같은 주식, 남의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뉴턴이 고점에서 물려 비명을 지를 때 핸델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엄청난 현금을 챙겨 유유히 시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평생 돈 걱정 없이 불멸의 명곡들을 작곡했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수학 천재는 실패하고 감성적인 예술가는 대박이 난 이 기막힌 아이러니. 이 승부의 갈림길에는 뉴턴에게는 없었고 핸델에게만 있었던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과학자 뉴턴을 무릎 꿇게 만든 음악가 핸델의 투자 비법,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시계바늘을 1720년 18세기의 영국 런던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런던은 세계 금융의 중심지이자 욕망이 들끓는 용광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독일에서 건너와 영국 왕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스타 작곡가 핸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핸델하면 가발을 쓰고 점잖게 지휘하는 모습만 떠올리지만 사실 당시 핸델의 삶은 전쟁터 그 자체였습니다. 18세기 런던의 오페라 시장은 지금의 아이돌 기획사 전쟁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살벌했습니다. 핸델은 단순한 작곡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열 아카데미 오브 뮤직이라는 거대 오페라단을 이끄는 사업가이자 경영자였습니다. 문제는 이 오페라라는 사업이 돈 먹는 하마 수준을 넘어 돈을 불태우는 용광로였다는 점입니다. 당시 관객들의 눈과 귀는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그들을 만족시키려면 이탈리아에서 최고급 소프라노와 카스트라토 가수를 데려와야 했습니다. 이 스타 가수들의 몸값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헐리우드 A급 배우의 출연료를 매일 지급해야 하는 셈이었죠. 어디 그뿐인가요? 화려한 무대 의상, 웅장한 세트, 수십 명의 오케스트라 단원 월급, 극장 임대료까지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티켓 판매 수익만으로는 이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핸델은 매일같이 귀족 후원자들을 찾아다니며 아쉬운 소리를 해야 했습니다. 백장님, 이번 공연에 투자를 좀 부탁드립니다. 공장님, 이번에 새로 오신 소프라노의 의상비가 부족합니다. 천재 예술가로서의 자존심은 바닥에 떨어졌고 재정난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핸델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그는 늘 불안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내 음악이 멈추면 어떡하지? 이대로 파산해서 고향으로 쫓겨나는 건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핸델의 눈앞에 운명 같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남의 회사라는 거대한 파도가 런던을 덮친 겁니다. 남의 회사는 영국 정부의 빚을 떠안는 대신 신대륙인 남미와의 무역 독점권을 가진 국책회사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남미는 엘도라도, 즉 황금의 땅이었습니다. 런던 주식거래소 익스체인지 앨리는 미친 듯이 달아올랐습니다. 귀족부터 하녀까지, 성직자부터 사기꾼까지 모두가 주식 이야기만 했습니다. 남미에 가면 금이 돌멩이처럼 굴러다닌다더라. 원주민들이랑 깃털 몇 개 주고 금괴를 바꿔온다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사실처럼 퍼져나갔고 주가는 하루가 다르게 폭등했습니다. 100파운드였던 주식이 200이 되고 300이 되더니 순식간에 500파운드를 돌파했습니다. 돈이 절실했던 핸델도 이 흐름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페라단을 운영하며 힘겹게 모아둔 종잣돈을 꺼내 남의 회사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뉴턴과 핸델의 운명이 갈립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뉴턴도 이 주식을 샀습니다.
뉴턴은 주가가 오르자 흥분했습니다. 그는 이미 부자였고 명예도 있었지만 남들이 돈을 버는 꼴을 보자 질투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저 무식한 장사치들도 돈을 버는데 천재인 내가 질 수 없지. 뉴턴은 남들보다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경쟁심, 그리고 이 상승세는 영원할 것이다라는 오만에 빠져 끝없이 추격 매수를 했습니다. 그에게는 목표 금액이 없었습니다. 그저 더 많이라는 탐욕뿐이었죠. 하지만 핸델은 달랐습니다. 주가가 폭등하며 계좌의 숫자가 불어나자 핸델은 차가운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 앉아 장부를 펼치고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가 계산한 것은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이나 차트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사업, 오페라에 필요한 비용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최고의 디바 쿠조니를 데려오려면 계약금 2,000파운드가 필요해. 극장을 3년 동안 안정적으로 대관하려면 5,000파운드는 있어야 해. 악기 수리비와 의상 제작비로 1,000파운드. 핸델은 주식시장을 투전판이 아니라 자신의 예술을 후원해줄 물주로 바라봤습니다. 그에게 주식 수익금은 대박의 꿈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음악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제작비일 뿐이었습니다. 주가는 계속해서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600파운드, 700파운드, 800파운드. 시장은 광기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빚을 내서 주식을 샀고 집을 팔아서 주식을 샀습니다. 누군가가 지금이 고점 아닐까라고 말하면 주변에서 겁쟁이 녀석, 지금 안 사면 평생 가난하게 살 거야라며 비웃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핸델이 계산기를 딱 멈췄습니다. 주식 계좌의 평가 금액이 그가 장부에 적어놓은 오페라 운영 예산과 일치하는 순간이 온 겁니다. 그 순간 핸델은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식 중개인을 찾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량 매도해 주시오. 중개인은 깜짝 놀라서 말렸습니다. 마에스트로, 제정신인 겁니까? 지금 분위기를 보세요. 내일이면 1,000파운드를 넘길 기세입니다. 지금 팔면 엄청난 손해라고요. 주변의 친구들도 그를 뜯어 말렸습니다. 핸델, 자네 미쳤나? 조금만 더 기다리면 런던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될 수 있어. 왜 굴러들어온 복을 차려고 하나? 하지만 핸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게 필요한 건 런던 제일의 부자가 되는 게 아니네. 나는 그저 내일 당장 걱정 없이 지휘봉을 잡을 돈이 필요할 뿐이야. 이 정도면 충분해. 나는 이제 자유다. 핸델은 미련 없이 현금 다발을 챙겨 자신의 극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남들이 탐욕의 파티를 벌이며 샴페인을 터뜨릴 때 그는 조용히 자신의 본업인 음악으로 복귀한 겁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밀려있던 가수들의 출연료를 정산하고 낡은 무대 장치를 새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1720년 가을, 운명의 심판날이 찾아왔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남의 회사의 신화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영진들이 몰래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다는 소문이 돌자 공포는 전염병보다 빠르게 런던을 잠식했습니다. 매도 물량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지만 사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1,000파운드를 찍었던 주가는 하루아침에 500파운드, 일주일 뒤엔 100파운드 아래로 수직 낙하했습니다. 런던 거리는 지옥도로 변했습니다. 전 재산을 잃은 가장들이 템스강에 몸을 던졌고 파산한 귀족들은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의상 앞에서는 성난 군중들이 정부를 규탄하며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아수라장 한복판에서 천재과학자 뉴턴은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는 거액의 재산을 허공으로 날렸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천재인 자신이 시장의 광기에 휘둘려 멍청한 선택을 했다는 자괴감이 그를 평생 괴롭혔습니다. 반면 핸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폭락의 광풍이 런던을 휩쓸고 지나간 뒤 핸델은 자신이 미리 현금화해둔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런던 최고의 오페라 하우스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위기로 후원금이 끊겨 다른 예술가들이 굶주리고 극장이 문을 닫을 때 핸델은 든든한 자본을 바탕으로 최고의 가수들을 캐스팅할 수 있었고 더욱 화려하고 웅장한 무대를 올렸습니다. 우리가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듣는 그 유명한 오라토리오 메시아, 그리고 전율을 일으키는 할렐루야 합창, 이 위대한 명곡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핸델이 주식시장에서 욕심 대신 목표를 선택한 덕분에 지켜낸 자본이 있었던 겁니다. 만약 그때 핸델이 조금만 더를 외치며 주식을 팔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우리는 메시아라는 명곡을 영영 듣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머리의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뉴턴이 핸델보다 머리가 나빠서 망한 게 아니든 말이죠.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충분함을 아는 능력입니다. 뉴턴에게는 목표가 없었습니다. 그저 남들보다 더 많이, 남들에게 지기 싫다는 끝없는 비교와 탐욕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목표가 없는 질주는 브레이크 없는 스포츠카와 같습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파멸의 순간은 더 처참하게 다가옵니다. 반면 핸델에게는 명확한 멈춤 신호가 있었습니다. 나는 오페라를 올릴 돈만 있으면 돼.
자신만의 확실한 재무 목표가 있었기에 그는 세상이 미쳐 돌아갈 때 홀로 이성을 지키고 가장 화려한 순간에 박수를 받으며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투자는 어떤가요? 혹시 여러분은 투자를 시작하면서 나는 5억을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하겠어. 나는 월 300만 원의 배당 흐름을 만들어서 은퇴하겠어. 이러한 내 인생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셨나요? 아니면 그저 누가 2배 벌었다더라. 지금 안 사면 나만 거지 될 것 같아. 이런 불안감과 질투심에 휩싸여 내 소중한 돈을 줏대 없이 던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목표가 있는 돈은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지만 목표가 없는 돈은 결국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는 주인이 됩니다. 핸델이 주식 대박을 통해 위대한 음악을 남긴 것처럼 여러분의 투자도 단순히 계좌의 숫자를 늘리는 게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의 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잠시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의 이너프는 얼마인가? 나는 얼마를 벌었을 때 미련 없이 이 시장을 웃으며 떠날 수 있는가? 그 금액이 명확해지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요동치는 차트 앞에서 불안해하지 않는 진정한 투자의 거장이 되어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 주치 시금치였습니다.